여러분, 아들, 딸, 딸, 아들, 간절한 호소라. 이게 실제일까요? 일단 실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3년새 카드 리볼빙 잔액 증가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32.5%가 늘어났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요즘 SNS나 이런 데 보면요. 뭐라고 올라와 있나 하면요.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늘어날 줄 모르고 한도도 꽉 찼습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모두 납부하지 못해 리볼빙 해버렸죠. 돈이 없으니 부모님께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2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말 자체가 엄마 내 빚, 내 카드 빚 갚아줘요. 그 말 자체가 애기 엄마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생활인으로서 이런 얘기가 아들, 딸들, 딸, 아들한테 들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볼빙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2019년만 하더라도 12조 9,5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3년 사이입니다. 17조 1,67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32.5%가 늘은 겁니다. 금액으로도 4조 2,07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리볼빙한 금액에 대한 이자예요. 여러분 이자가 리볼빙 금액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이자가 4%, 5%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리볼빙 금액은요. 예, 이자가 많으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자. 10% 넘는 거는 당연하고요. 많을 때는요. 13%, 14%, 15%, 16%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그러면 17조 1,675억 원에 예,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으면 이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리볼빙을 하지만 리볼빙이라는 게 지금 결제 안 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 게 리볼빙이거든요. 충격적이죠. 이게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받아보면 누구 말만 따나 눈 튀어나온단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엄마 내 빚 좀 갚아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문제는 리볼빙 금액은 약관하는 거죠. 리볼빙 금액은. 그러면 뭐가 진짜냐?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카드론. 아이고 이거는 더 난리 났습니다. 2017년 대비해 보면요. 지금 는 숫자가 8조 6,450억 원이나 늘었고요. 34.6%나 늘었습니다. 2017년에 75조였던 카드론 잔액이 2023년 3월 현재 33조 6,450억 원입니다. 난리 났죠 여기도. 예, 난리 났습니다. 이게 리볼빙 금액하고 카드론 금액은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여러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7조 1,675억 원에서 예, 34조 1,210억 원까지 플러스를 하면 야 진짜 빚이 천지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카드사 연체율 장난 아닙니다. 1% 다 넘습니다. 현대카드 빼놓고는. 예. 제일 높은 게 롯데카드인데 1.49%입니다. 신한카드도 1.37%고요. 우리카드도 1.35%입니다. 그나마 좀 낮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삼성카드가 1.10%고요. 예, 하나카드가 1.14%입니다. 그리고 국민카드는 1.19%고요.
다행히 현대카드는 0.95%라고 이야기하지만 0.95%라는 수치도 이게 여러분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카드사 이게 뭐 수수료라든가 이익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거 괜찮을까요? 오죽했으면 엄마 나 카드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온다는 것은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연체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50대와 60대에서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20대 30대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요. 시장 전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이게 현장 경제가 쉽게 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장 경제가. 카드 예전처럼 쉽게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카드론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 카드를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리볼빙으로까지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문제는 부모도 말입니다. 이 리볼빙을 제대로 갚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도 지금 벌이가 시원치 않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정부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차치하고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를 더 만들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 소득이. 가계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노동계획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계획을 제대로 해야지 일자리를 만들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엄마 내 빚 좀 갚아줘요. 이 컨텐츠를 제가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거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자영업자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카드 빚이 이렇게 많아지면 덜 쓰게 돼 있습니다. 덜 쓰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매출액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매출액이 받쳐주지 못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매출이 더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움직이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움직여서 뭔가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 경제는 예상보다 어렵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더라도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로 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